안녕하세요. 지난 3화와 4화를 지나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드러난 팔척귀의 위협, 그리고 강철과 열이, 왕이정, 마지막 풍상까지 얽히고 설킨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4화의 충격적인 결말, 왕이정의 몸으로 들어가 버린 팔척귀, 그리고 이정의 몸을 빌어 맹렬하게 발톱을 드러낸 팔척귀의 광고한 힘은 벌 전체를 뒤흔들 만큼 압도적이었는데요. 강철은 인간의 몸에 갇혀 힘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연히 맞섭니다. 그의 몸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피, 그리고 몸을 에워싸는 짓누르는 악기. 하지만 강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거 천년을 버텨온 이무기의 끈질긴 진념으로 왕의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팔척기를 떼어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을 벌이죠. 전투는 마치 시간마저 비트는 듯 느릿하고도 격렬하게 전개됩니다. 강철은 이정의 몸을 덮은 검은 기운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 약간의 이무기의 모습을 드러내죠. 얼굴에서는 희미한 비늘이 번뜩이고 눈빛은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팔척기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왕의 몸 안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요. 주위에 있는 왕의 신하들은 왕의 무예에 그저 놀라워할 뿐입니다. 온 힘을 다해 강철은 팔척기와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 왕의 몸에서 팔척기를 뜯어내려 합니다. 이 과정은 열의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죠. 열의는 절박하게 기도하며 팔척기를 가두는 방울의식을 준비하고 금줄과 경기석 조각, 그리고 열의의 신기가 어우러져 드디어 팔척기를 임금의 몸에서 떼어내고 약간의 상처를 주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팔척기는 잠시 이정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궐 어딘가에 숨을 죽이고 재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강철 역시 이 싸움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급기야 왕은 이들을 도성 밖으로 쫓아내고 말죠. 한편 고란엔 또 다른 위협이 싹트고 있습니다. 바로 영인대군과 수살기 오김의 이야기입니다. 3화에서는 열의가 수살기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고 그 보답으로 수살기는 열의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수살기는 열의의 기도로 힘을 얻어 물 항아리를 통해 영인대군을 끌어들여 목을 졸라 복수를 시도했지만 완전히 그를 파멸시키진 못했습니다. 4화 후반 술에 취한 영인대군은 골 한복판에서 수살기 오김을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풍산이 음산한 주술을 외우기 시작하고 그 틈을 타 팔척귀가 술에 취한 영인대군의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살기 오김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자신이 노리던 대상이 악기 팔척귀에게 완전히 먹혀 들어가는 모습을 본 수살귀. 5화에서는 이 수살기가 또다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팔척귀에 잠식당한 영인대군이 궐에 어떤 재앙을 몰고 올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열의와 강철, 왕이정은 팔척귀뿐만 아니라 영인대군이라는 또 다른 악마적 존재와도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5화 초반은 바로 이 처절한 싸움과 무너져가는 왕실의 위태로운 군열까지 모두 담아내며 긴장감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정은 자신의 몸을 잠식했던 팔척귀의 흔적에 크게 동요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고 왕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숨겨왔던 그였지만 팔척귀에게 잠시라도 몸을 빼앗긴 경험은 그의 신념을 깊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왕이자 한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조차 악귀에게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 그것은 곧 자신의 통치와 국가 시스템 자체가 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정은 고독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무너진 정신을 수습하려 하지만 끊임없이 귓가를 맴도는 것은 팔척귀가 몸 안에서 속삭이던 저주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정은 깨닫습니다. 법과 도덕만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금기시해왔던 무당, 음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팔척귀 같은 존재를 막아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5화에서는 이정이 결국 스스로 국법을 꺾는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는 열의에게 공식적으로 궁에 들어올 것을 명령하고 풍산의 존재를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왕이 법을 세우는 자라면 때로는 법을 부술 수도 있어야 한다. 이정의 결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죠. 그는 자신이 금기를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더 나아가 자신을 위해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왕으로서의 외로움을 더욱 짙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궁한, 심지어 가까웠던 신하들조차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 틈을 노려 풍사는 자신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오하와 육하는 이정이 금기를 깨고 인간적인 왕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고독해지고 결국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 다짐했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깊이 괴로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정은 팔척귀에 오염된 자신을 완전히 정화하기 위해 자신 스스로 어떤 의식을 감내하거나 여리와 강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궁은 단순한 악귀퇴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인간성, 신념과 희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품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정의 결단은 궐 안의 긴장감을 더욱 극대화하고 향후 벌어질 거대한 충돌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풍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본명은 도상수. 그는 본래 잡기를 부리는 연매로 은근히 살아가던 하급 수사였습니다. 거리에서 작은 의식을 벌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팔척기를 천지 장군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풍산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팔척귀의 힘을 빌려 맹인들의 집회소인 맹청에서 대접받게 되었고 이후 맹인 무사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을 키우며 호의호식하는 삶을 누리게 된 것인데요. 풍사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팔척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죠. 바로 기존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질서를 세우는 것. 풍사는 대비가 영인 대군만은 지키려 애쓰는 약점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대비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원자에게 팔척기를 들여보내 왕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것이죠. 5화와 6화에서는 이 풍산의 이중적인 면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요. 풍산은 대비를 안심시키며 영인의 상태가 괜찮다고 속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술을 통해 팔척기의 악기를 더욱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풍산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팔척기가 원자 대신 술에 취한 영인대군의 몸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풍산은 원래 왕의 후계자인 원자를 무너뜨려 혼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대비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고 영인대군에게 팔척기를 심는 주술을 행하게 되는데요. 풍산은 영인대군조차도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해 이용하려고 합니다. 팔척기에 물든 영인을 앞세워 궁안을 어지럽히려고 그 틈을 타 자신이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대비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6화 후반부, 대비는 영인대군이 급격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알아본 끝에 영인대군에게 팔척기를 주술로 끌어들인 자가 다름 아닌 자신이 믿었던 풍산임을 알게 됩니다. 대비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죠. 대비는 풍산을 불러 추궁하지만 이미 주도권은 풍산 쪽으로 넘어간 후였습니다. 풍산은 대비조차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면 제거할 생각을 품고 있었던 상황. 이로써 대비는 자신이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했음을 깨닫고 왕 이정과 강철, 여리 쪽으로 몰래 도움을 청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궁 5화와 6화는 풍산이라는 인물이 대비의 명을 받들어 움직이는 척하면서도 결국에는 궐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서사의 긴장감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3화와 4화를 지나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드러난 팔척기의 위협, 그리고 강철과 여리, 왕 이정, 그리고 풍산까지 얽히고 설킨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파란이 펼쳐질지 깊게 상상해 봅니다. 5화와 6화의 클라이맥스는 팔척기라는 존재의 진실에 다가가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팔척기는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오래된 기억, 왕가에 대한 가장 깊은 원한과 증오를 품었던 존재. 한때는 신하로서 대접을 받았지만 선왕의 탐욕과 권력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버림받은 충신 중 하나.
팔척기는 왕실에 대한 끝없는 분노를 품고 왕가를 망치기로 결심한 존재입니다. 풍사는 이 팔척기를 천지장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악귀 그 자체이죠. 오화 후반 여리와 강철은 고대 기록을 통해 팔척기의 기원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는 원래 충신이었으나 선왕의 배신으로 악귀가 되었다. 팔척기는 인간의 탐욕과 배신으로 태어난 슬픈 존재죠. 6화 초반 팔척기는 영인대군의 몸을 완전히 잠식하며 고을 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립니다. 영인의 관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곤란에는 기이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죠. 물이 썩고 나무가 시들고 사람들의 꿈에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팔척기의 부활은 단순히 하나의 인간을 망치는 것을 넘어 이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강철과 여리는 결심하죠. 팔척기를 완전히 봉인하거나 아니면 소멸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팔척기를 제압하려면 무당과 이무기 그리고 왕조의 정기가 모두 모여야 하는데 이것은 곧 여리와 강철 그리고 왕 이정까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리는 과거를 버리고 강철은 인간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왕 이정은 자신의 왕권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만 하는 대의. 6화 마지막에서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희생을 결심하는 장면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풍사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고 팔척기는 마지막으로 골을 삼키려 들겠죠. 귀궁 5화와 6화는 결국 개인의 욕망과 집착을 넘어 모두가 자신을 버려야만 진정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강철과 여리, 그리고 왕 이정. 과연 이들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믿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팔척기는 과연 완전히 소멸될 수 있을까요? 귀궁 5화와 6화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욕망과 증오,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까지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뜨겁게 융합시키며 폭발하는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철, 여리, 왕 이정,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선 세 인물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절망을 마주했지만 결국에는 손을 맞잡고 세상의 균열에 맞서게 됩니다. 여리의 용기, 강철의 변화, 이정의 결단,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모든 희생에는 눈물이 따르고 모든 성장에는 아픔이 깃든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고 버텨낸다면 희망은 다시 움틀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과연 강철과 여리, 이정은 팔척기의 저주를 끊고 왕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생을 치른 끝에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더욱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